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결국은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안 소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고가 우리가 이제 뭐 인재냐 천재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전형적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빗물 펌프장 보시면 엄청난 지하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빗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게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큰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수십 거거든요. 미터 깊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영화에나 나온 그 지하로 들어오면 엄청난 구멍입니다. 그렇죠. 아니 최근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솔직히 일반 시민도 기상 예보에 취약한 일반 시민들도 날씨 다 확인하고 비가 요즘 엄청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주 우리 최강시사 라디오에서도 이제 우리 앵커님 휴가하실 때 우리 민동기 아나운서님 아니 앵커랑 제가 같이 했을 때 그때도 그랬거든요. 와, 이 폭염과 폭우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네. 저기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국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 해고 노동자 너무 안쓰럽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더 제가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아베규탄 2차 큰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1차 집회보다 2차 집회 5천여 명이 넘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관련 행사가 금요일 토요일 날 아베규탄 집회가 2개가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냐? 비 때문에. 폭우가 내릴 예정이다라는 것으로 예보 때문에요. 일반 시민들도 또 시민단체들도 폭우 가능성이 한 7, 80%만 돼도 취소한 겁니다. 혹시라도 그냥 지상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혹시라도 안전사고 생길까 봐. 근데 2차 아베규탄 집회는 이제 7시 열리겠는데 마침 폭우가 안 내렸고 우리는 폭우가 내려도 하자는 분들이 5천 명 정도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국면에서 이제 내일 토요일 날 3차 아베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니 일반 시민들은 시민단체들도 강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개나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안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최선을 다하고. 자, 서울시의 돌발 강우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관리 작업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작업 전 기상청 일규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면 작업을 취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왜 다 이제 폭우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다 뻔히 내려진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 시설이 지금 당장 가동 중이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비가 엄청나게 곧 내릴 텐데 이게 예를 들면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빨리 뭔가 작업을 안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시설에 뭐 물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인근에 막 침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목동이 막 침수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이해가 아니었다는 되는데 거죠. 시범 가동 중인 상태고 시공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방수문 이제 문을 비를 막는 방수문에 누수가 있고 감전 위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어.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목동 참사가 이제 31일 날 발생했잖아요. 사흘 전에 방수문이 누수가 된다. 근데 감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대요. 근데도 강행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산재 사고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도 말씀드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1년에 2,000명 안팎이 지금 산재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최강시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오죽하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죽는 분이 너무 많다고. 이제 사실 여기도 건설 현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 건설 현장인데 넓은 의미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노동자들은 자꾸 떨어져서 죽고 그러나 건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 누군가 엄청난 탐욕을 부리고 있고 누군가한테 죽고 있다 이렇게 그 화제가 됐잖아요. 이번 사건도 일단 서울시 매뉴얼에 보면 강수항이 50분 작업 취소해야 되고 하늘에 먹구름이 보여도 즉시 철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지하 작업이니까. 매뉴얼 이런 사고가 자체는 몇 번 잘 돼 있었잖아요. 있군요. 그러니까 일단 박원순 시장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명한 말 남기지 않았습니까?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맞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사실 좀 과잉이고 오바다 싶어도 사람과 안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이 시설은 수문 개폐를 할 수 있어 해당 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변명이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사고 당일 기상청은 서울에 강한 비를 경고했습니다. 아니 일반 시민들도 집회하는 걸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구라도 다칠까봐. 서울시는 예.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거 여기 기업 아닙니까? 예. 여기가 기업이 여기 현대건설. 현대건설이죠. 예, 현대건설이 했는데 이제 일명 현대건설은 나몰라라고 직원 비정규직 직원만 보냈다 그러면 이제 비난 가능성이 더 컸을 텐데 현대건설 직원 한 명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과 두 명이 본사 내려갔는데 직원이 한 예. 분은 이제 노인분이고 한 분은 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 자꾸 뭐 비난하는 사람들 결국 이렇게 위험한 업무도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황교안 대표도 이상한 말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업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다 이번에는 그 현대건설 직원도 그 두 분을 구하다가 그러니까요. 예. 돌아가신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최근의 산재는 정말 대자본들이 그 위험과 죽음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네. 시켜가지고 벌어졌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내려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규직 직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로 보이니까 예. 뭐 기존에 최근에 있었던 사고로 무조건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작업 일정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이 안전 작업자의 안전은 무시했다. 앞에 뭐 무슨 단어를 붙이고 싶지만은 예. 방송이니까요. 무시했다.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거고요. 협력업체 다만 직원들. 완전 비정규직만 보내갖고 네. 나몰라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예. 온청이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 문제가 됐었고 그동안 예. 김훈 선생님도 그걸 지적한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 현대건설 직원 마지막까지 함께 예. 애쓴 거로 봐서 첫 번째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 예. 설령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도 아니 지하 작업에 예. 비가 일반 시민들도 최근 날씨라는 게 완전히 폭염과 폭우가 네. 막 게릴라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예를 들면 휴가 일정도 막 예를 들면 조정하고 막 다 이렇게 머리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대기업 사업장 그다음에 양천구하고 서울시 안전 민간 사업장도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서울시와 양천구가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하우스 시장이 지리산 종주 중이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 당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31일 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예. 바로 이제 휴가 취소하고 30일 날 현장에 왔고 1일 날로 또 현장을 갔어요. 진영장관.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고 늦장들보다는 과잉 대응, 오바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책임 소재 규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전에 방수문이 누수가 되고 감전 위험이 있다라는 거 알고도 물론 이번에 예. 그 사고는 뭐 방수문 누수나 감전 위험 때문이 아니고 이제 지하 작업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 물이 실제로 그쪽으로 확 쏟아져 가면서 휩쓸린 거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흘 전에 이 작업장이 위험하다라고 양천구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폭우뿐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도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작업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책임이 가볍지가 않은 것으로 지금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작업 상황에서 이제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어쨌든 작업은 시작이 됐고요. 작업 상황에서 안전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 관리하는 사람과 밑에 지하에서 예. 작업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 뭔가 규정들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터널이 신월동에서 저수지에 물이 70% 차면 자동으로 터널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가동 중인데 30%만 물이 차도 터널 내부로 물이 쏟아지게 돼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예. 위험하니까 첫 번째 계속 이 폭우가 계속 우리는 쏟아지고 있다. 아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지상에서 하는 집회도 시민들은 예. 취소할 정도로 조심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 안전물감증 조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강한 호우가 예상되는데 일단 투입시킨 문제고 이 터널 내부는 트럭 2대가 드나들 수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구멍입니다. 예. 가로 세로 10m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 제가 사진도 갖고 왔는데 앵커님 보시면 이제 와 오늘 유튜브도 나오죠. 예. 정말 엄청난 구멍이잖아요. 영화 예. 속에나 나오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볼 수 없는 예. 지하로 엄청난 이제 빗물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침수 안 되고 강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 좀 난간, 사다리, 예를 들면 뭐 무슨 빗물 쏟을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손으로 예.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들어간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안전 장구도 예.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예,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도 빗물이 마찬가지고요. 빗물이 확 들여닥쳤다. 그럼 사람이 확 쓸려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가로 세로 10m 그 엄청난 터널이긴 하지만 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사다리 같은 게 설치돼 있다든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구조물이 있잖아요.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무전기라든가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 그 구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변을 당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현대건설 직원이. 직원 한 분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서요. 작업장의 안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요번에 이제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김영균 씨의 죽음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도 전혀 뭐랄까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세요? 1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출생률까지 저하돼서 인재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2천여 명이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여보 남편 잘 갔다 올게 했던 네. 가장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2,000명이나 1년에. 예. 엄청난 건데 마침 고 김용균 재단 예. 설립준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김용균 대책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도 일단 법도 예를 들면 위험의 예주화에서 예외가 많다고 그래. 이런 사업장은 지금 위험의 예주화의 예외 사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규정이 안 되는 사업장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안 지킨 거로 지금 다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 만약에 현장 노동자가 지하로 내려갔는데 비가 올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스스로 내려가라고 하냐. 네. 작업 거부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작업 있거든요. 거부권. 예. 예. 위험 작업 거부권. 음. 근데 그걸로 페널티를 받거나 징계를 당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 설령 사고가 안 났다고 쳐도요.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로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예. 안 되겠다. 못 내려간다라고 이분한테 권리를 정확히 줬으면 예를 들면 이 두 분이 야, 곧 비 오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네. 이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알겠습니다. 부분만 제대로 우리가 안착이 돼도 위험 일하는 위험 거기서 작업 일하는 거부권. 사람들이 예. 위험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하는 사람들 예. 진짜로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한 해에 2,000명이 작업하다 일을 하다가 숨진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야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은 예, 가장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위험 작업 거부권을 예, 현장 그것도 한 출발이 노동자에게 될 것 주고 같아요. 예, 노조는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현장 노동자들은 그걸 거부할 권리를 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현장에서는 지금 예. 뭔가 조짐이 안 좋다거나 비가 올 것 같은데 어찌 지하 내려가냐. 좀 예를 들면 비가 당분간 안 올 때 가자라든지. 알겠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공사가 아니었거든요. 일상 점검이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에 예,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늘 매우 예. 심란하고 예, 다시 한번 지금 또 그러모도 보니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옥상에 농성하고 있는 분들, 공공농성 이분들도 안전이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도 빨리 대화로 빨리 안전을 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지하라든지 위험시설 작업장 모든 곳에서 일단은 중단하고 점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